네, 달러 환율 외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간밤에는 이제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 지금 예측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전반적인 움직임과 함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교수님 이게 또 어제 교수님 모셨으면 질문이 다를 뻔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1,500원 넘어가는 겁니까? 우리 거의 이런 얘기인데 하루 사이에 또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1,500원 언젠가는 몇 번 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이것은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1,500을 언젠가는 칠 거라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 반응을 보고 다시 반응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다시 생기면은 그러면 또 관세를 올리겠다든지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국제 경제의 혼란을 가지고 올 것 같고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국채 관련된 금리 관련된 사항도 지금 손을 댈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역시 우리나라도 최소한도 다음 한 두세 달 동안은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하는데 변동성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에서 과민 반응을 한다면은 1,500은 충분히 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미 요새 공항에서 환전하다 보면 1,500원 줘야 된다는 것던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1,500원이라는 레벨을 한번 연내 몇 차례 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계속 머무르냐 더 올라가느냐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내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만약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제한시키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여기에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올 텐데 그 새 정부의 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나갈 거냐 이것도 또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 환경이 굉장히 분열돼 있으니까 이것 따라서 또 경제 어떤 정책에 대한 분열이 또 증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우리가 한두 문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시에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계속 금년에 최소한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합니다. 아니 오늘은 물론 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유독 달러 가치 대비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잖아요. 그 요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이제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제 또 환율이 1,660대에서 1,640대로 떨어졌었는데 그거는 조금 좀 과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적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 계속 남아 있으니까 대선에 대한 그 리스크도 남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떨어지니까 좀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한 그런 느낌이 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지난 다음에 상호 관세가 진짜 들어온다. 그리고 10% 보편 관세는 미국이 실제로 때렸죠. 그렇게 되니까 월요일에 미국의 주식 시장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걱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또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어저께 상호 관세가 때려졌죠. 일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 그 수출에 의존하는 그 금액을 그 GDP로 대강 환산해 보면 한 9%거든요. 예. 중국이 GDP 한 9%, 그다음에 미국이 한 9%.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제외하면은 거의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상호 관세를 매긴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어떤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또 역시 또 일부는 합리적으로 올라갔고 일부는 거기에 또 과잉 반응해가지고선 뭐 어저께 뭐 1,480인가 그렇게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은 다시 또 관세를 연기시킨다. 네네. 그렇게 나오니까 또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도 조금 과잉 반응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오늘 지나고 다른 큰 뉴스가 없으면은 네.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는 또 다시 한 10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트레이딩하는 딜러들 입장에서야 이게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네. 트럼프가 그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전에는 관세를 때리겠다. 예. 그러다가 관세 때리기 전에 좀 후퇴하든지 협상을 네. 하든지 했는데 이제는 관세를 때린 다음에 협상을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운이 좋아가지고선 화요일에 들어오면 관세가 낮은데 수요일에 들어오면 관세가 높아지고 목요일에 들어오면 또 관세가 낮아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교수님 다음 질문 여쭙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경험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다 관세를 막 때리고 했을 때 위안화가 막 약세로 가고 막 7위안을 올라서고 해서 막 긴장도 하고 그래서 또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평가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관세를 갖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도 떨어졌지만 달러도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또 심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달러 패권에 약간 세상이 의심이 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미국 내 금융계에서도 네. 지금 그 미국이 기축통화 계속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지금 모두 다 지금 그 인용하는 보고서는 그 미국의 경제 자문단장인 그 모란이 작년 11월에 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다 스티븐 추측을 미란이 하고 쓴 거, 있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읽어보고 분석한 분들이 계속 얘기할 거는 이거는 미국이 달러를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말 자체가 모란의 좀, 보고서 네, 자체도 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상대국들의 협력이 필요할 거다 얘기했는데 네. 지금 협력 관계를 완전히 폭발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다 길들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요게 완전히 그렇게 협력을 할 그 기회를 놓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란이 또 한 사흘 전인가 허슨 네.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기축통화를 지키면서 달러를 약화시켰다는 어떤 전략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번에 트럼프가 그 관세를 좀 지연시킨 게 이게 계획에 따라서냐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한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 가는 게 어저께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한 2시간 내에 한 0.5포인트 0.5% 포인트 증가했잖아요. 예. 이걸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USTR 장 그리얼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관세를 내릴 거라는 그 통보를 전혀 못 받았나 봐요. 그거를 청문회 중에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선 지금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트럼프가 이걸 계획대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으로 그날 관세를 내리는 날 아침에 주식을 사라는
트위트를 줬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하여튼 어떻게 네, 됐든 지금 네. 완전히 트럼프 한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다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기분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뭐 관세가 달라질 수도 있고 협상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저히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아니, 이 와중에 얘는 또 좀 강세입니다.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그 엔원 환율이 장중에 1,020원대까지 글쎄. 올라섰고 네. 달러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yen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원래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미국 달러 자체가 위험 자산이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면은 그러게요. 안전 자산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돈이 어디 가느냐? 금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금도 이상하게 가격이 뭐 작년에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금보다는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한다. 그런데 달러로 현금으로 갈 수가 없다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가는 게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유로에도 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그쪽 통화는 지금 좀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 달러가 좀 약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것도 언제 동안 지속될 거냐? 지금 일본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도 금융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일본 정책이 굉장히 소극적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미국이 일본 잘못해서 그냥 그 일본이 국채 팔기 시작하면은 어제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일본에는 좀 신중하게 다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 어떻게 N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짜 그 2011년 그 무렵에 아베가 새롭게 이제 두 번째 총리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부터 해서 그야말로 엔화는 폭발적인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니케이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다들 또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엔화의 절하를 갖다가 일본이 막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었단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용인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지금은 관세 위주로 모든 걸 보고 있지만은 전통적인 뭐 금융 쪽으로 돌아간다면은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를 하도 그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그 투자도 높지만은 미국 저축률을 계속 낮기 때문에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본서부터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은 네. 딴 데서 또 돈을 빌려올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선 용인을 어떤 면에서는 할 수밖에 더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도 일본 입장에 본다면은 지금 무역 수지는 적자죠. 그렇지만 네. 경상 수지는 흑자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그 과거에 일본이 했던 직접 투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미국이 막을 수도 없죠. 예. 근데 지금 이거 결국 위안화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어제 이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 게 고시 환율 기준으로 1달러당 7.2 위안 위를 갖다가 인민은행에서 고시한 거는 참 오랜만이고 시사하는 바도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위안화 절하 쪽으로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번에도 이 평가 절하 카드 끄집어낼 거로 보십니까?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완전히 지금 무역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네. 중국은 일단은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다만 너무 빨리 바뀌면은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하도 그냥 민감하니까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수밖에 없고 나중에 어차피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평가 절하를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중국이 어저께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는데 네. 지금 관세 올리는 거는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함, 좀 회의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를
뭐 일단 뭐 한 100% 정도 했으면은 200%로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그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수입이 관세 때문에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0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0에 가깝게 된다면은 예. 관세 뭐 100%더 떨어져 봤자 그 하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좀 총알을 먼저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너무 팍팍 올려가지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지금 자기는 뭐 이만큼 총알이 남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를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총알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평가 절하를 약간 허용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러네요. 진짜 34%가 아니고 120 지금은 124%인 거죠. 예. 104%까지 올린다. 50%더 올려서 했을 때는 헉 싶었는데 104% 했다가 이거 했다가 그러니까 125% 네, 하니까 그런데 80%에서 120%가 실제로 저 수입에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뭐 그거는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 0%에서 20% 올린 것, 20%에서 60% 올린 것보다는 영향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러나 저러나 중국하고는 같이 거래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100%면 글쎄요, 뭐 지금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뭐 한 주일에 한 번씩 관세 협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바꿔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상호 관세를 처음 얘기했을 때는 협상 없다. 그러다가 지난 주서부터 또 갑자기 또 협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트럼프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가장 자세히 하려면은 지금 그 얼만큼 미국 국민들이 그 고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의 입지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게 그래도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관세 전쟁 이제 뭐 시작이고 사실 뭐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나 저희 그 환율 시장이 좀 너무 너무 떨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관세 리스크가 제거된 게 아니라 그렇죠. 90일 유예된 연기된 거예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한 80일 정도 지나면은 이런 똑같은 상황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뭐 큰데 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좀 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애매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우리하고 협상을 했다고 해도 이게 얼만큼의 빅딜이 될 거냐? 이것 네. 때문에 뭐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를 막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반도체 관세를 또 매긴다고 할 때 그래 그때는 네가 다른 것 때문에 이만큼 줬지만은 이번에는 반도체니까 더 줘라. 이런 가능성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또 큰 관물이 그 유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5일서부터 원래는 보복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호 관세를 안 매긴다고 했고 그 대신 보편 관세만 매긴다고 했으니까 유럽이 맞을 수 있는 관세가 반으로 줄은 거죠. 그렇다면은 유럽 연합은 그 회원 국가들의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애매한데 나중에 또 90일 지나가지고선 다시 20%를 때리겠다고 하면은 이 위협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상황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90일 연기된 상태인데 우리가 진짜 좀 시장이 미래를 본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커야 되지 않는데 미국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율시장 다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선호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좀 과잉 반응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요. 지금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은 누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어쨌거나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규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협상팀이 미국은 갔다는데 우리가 뭐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지금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모란 CEA 장이 허튼 인스티튜트에서 얘기할 때 네. 5개 중에서 몇 개를 하라고 했어요. 5개 중에. 5개 중에서 예. 첫째는 상호 관세 그대로 받아들여라. 보복 없이.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여라.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줄이고 뭐 예. 에너지 같은 거 사고 예.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에서부터의 조달을 늘려라. 그다음에 저 네 번째는 잠깐 그 기억을 못 하겠는 지금 잠깐 좀 기억이 혹시 뭐 국채 좀 없었는데 많이 사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채권 많이 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미국에 많이 투자해라. 투자해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다. 미국이 미국이. 오. 그래서 그 경제학계에서는 이 5개 상황을 듣고선 좀 모란을 좀 놀리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5번째는 그냥 아예 돈 줘라. 그냥 아예 돈 줘라. 왜냐 이 논리가 뭐냐 하면은 미국은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된다. 세금 내라.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 얼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모란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무역을 하면은 지금 또 나바로가 가장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나바로는 베트남이 0% 관세를 제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신호가 어디서 나오는지 협상을 누구 해야 되는지 그것도 완전히 모르고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빅딜을 하는 게 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트럼프가 또 다른 관세를 네네. 매기면서 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트럼프 일기 때 다 협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서 다 무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그 빅딜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뭐 받을 때 조금씩 주면서 네. 그렇게 하는 협상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